자, 10점 38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38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자이드 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질소기체 3개가 응용을 해서 엮여 있는 분자 이온 형태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아자이드 이온 중에서 중심 원자에 있는 질소의 혼성화 상태는 무엇인지 이제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자이드 이온을 지금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원자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소 세 개 나란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요. 아자이드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소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금 현재 4개의 결합을 진행하고, 총 4개의 결합,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2개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결합을 갖고 있어가지고, 해당 친구는 이제 기본보다 좀 더, 전자 하나를 좀 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운데 친구 있는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양이온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제 결합수가 2개로 존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아자이드 이온 친구들은요, 그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질소 같은 경우는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친구인 건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전부 다 8개로 채워지려면은 가운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빼서 양쪽 다 이렇게 공유 결합을 진행하면서 하던가 아니면은 이거 좀 뭔가 많네요. 이거 지워서 이 상태에서 이제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질소에 대해서 전자 하나를 빼고 공유를 하면서 8개를 만들어지게 되던가 아니면은 전자 하나를 더 받아가지고 이중결합을 해서 8개가 되던가 이런 2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중심 원자는 플러스를 택하게 되었다면은 이제 양 옆에 있는 주변 질소들은요 음이온으로 전자 하나를 더 받아서 이중결합을 하게 돼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질소들에 대한 전하들을 전부 다 합쳐보게 된다면은 E-와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게 되더라. 그래서 아자이드 이온에 대해서 이제 분자식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를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여러분들은요, 결국엔 그래서 중심 원자에 있는 이 질소에 대한 혼성화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얘기해보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분자 모형 갖고 일단 얘기를 해보고 있을 때요. 분자 모형을 갖고 얘기해 본다 했을 때,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 기하 구조겠죠. 기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 이 기하 구조에서 만약에 직선형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 직선형을 갖게 되는 중심 원자에 대한 이제 혼성화를 얘기해 보게 되면은 얘는 SP 혼성화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직선형이 아니라 평면 삼각형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 평면 삼각형 같은 경우서는 중심 원자가 sp2 혼성화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사면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해당 정사면체를 갖고 있는 이제 분자에서 중심 원자는 sp3 혼성 오비탈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우리 이제 그 VACPR 이론이 있죠. 그 AXE 폼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그걸로도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직선형 같은 경우는 이제 AX2에 대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 평면 삼각형 같은 경우는 AX3에 대한 폼, 그리고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AX4에 대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만 다음과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결국엔 지금 현재 이 아자이드 이온 같은 경우서는요, 직선형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 원자는 당연히 sp 홍성화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해당 10점 38번 문제 같은 경우서는요, 그런 위도로 내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혼성화로 해보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혼성화가 될지 각 원자들에 대한 혼성화 상태를 보고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아자이드 이온에서는요, 2가지 형태의 질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질소 양이온인데, 일단 여러분들 이 질소에 대해서 그 오비탈을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1s는 다 채워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2s부터 써보게 된다면은 2s, 2p 이렇게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혼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면요,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체각 전자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그 오비탈만
주양대수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S는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2S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서는 이제 EP 오비탈이 3개 채워져 있는 상태지만 여기서 우리 존재하고 있는 질소는요, 양이온이던가 음이온이던가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소에 대해서 양이온을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해당 전자에서 하나를 빼면 되는 것이고요. 전자를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 친구는 이제 질소 음이온이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질소 양이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전자 하나만 제거해서 EP에서는 전자 2개만 존재하게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색깔 혹시나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색깔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질소 양이온 같은 경우서는 원래 질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양이온이 되다 보니까 전자 하나를 빼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전자 배치를 갖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질소 음이온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친구는 전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질소에 있는 전자 배치에서 하나를 더 추가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질소 양이온인 중심 원자를 갖게 될 텐데요. 이 친구가 이제 결합을 하기 위해서 혼성화를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에 대해서 혼성화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태외각 전자를 갖고 있는 이제 오비타들만 진행하기 때문에 이 S랑 P 오비타를 일단 겹칠 겁니다. 그래서 혼성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S, P3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전자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자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나열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ES에 있는 전자의 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합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빈 공간이 있는 쪽으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질소 양이온에 대해서 혼성화를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혼성화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질소 음이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은요 결합을 하게 될 이 질소 음이온은 2개가 있습니다 총. 그래서 이렇게 양 각각 한 개 존재하게 될 텐데 질소 음이온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결합하고 있지 않은 홀전자는요 총 2개가 있습니다. 총 2개가 있다 보니까 이 총 2개가 여기 질소 양이온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2개 다 한꺼번에 다 이동을 시켜서 뭐 이렇게 결합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좀 결합에서는 좀 구역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혼성화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친구는요 대부분 이제 시그마 결합을 중심으로 합니다. 시그마 결합, 그러니까 단일 결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결합을 좀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다중결합일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긴 한데 기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때 뭐 그런 요소까지는 생각하진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질소 음이온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지금 현재 홀전자가 2개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중에서 하나만 시그마 결합을 할 겁니다. 하나만 시그마 결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홀전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도 당연히 중심 원자에 있는 친구랑 결합을 진행해 보도록 하긴 할 건데요. 옥텟 규칙을 위해서요.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시그마 결합이 아닌 파이 결합을 할 겁니다. 파이 결합.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은 다중 결합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부터 차례대로 한번 이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할 친구 하나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하나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하시는 게 낫겠다. 파란색, 그다음에 얘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에 찰 친구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시그마 결합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그마 결합을 진행하게 되면서 기하 구조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이 두 친구 있죠. 이 나머지 있는 이 두 친구들은 이제 시그마 결합이 아닌 다른 남은 p 오비탈에다가 결합을 하게 되면서 파이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설명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조금 아다리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지금 우리 이 아자이드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지금 이중결합을 갖고 있잖아요. 이중결합을 갖게 되는데 한쪽만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지금 시그마 결합 하나랑 그 다음에 파이 결합 한 개. 그렇게 해서 총 이중결합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이 시그마 결합 하나랑 파이 결합 하나가 있다는 거를 여기 혼성 오비탈에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시그마 결합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이 결합 하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결합도 마찬가지로요. 왼쪽에 있는 결합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시그마 결합 한 개, 파이 결합 한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혼성화 있는 오비탈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시그마 결합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p 오비탈이 있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파이 결합을 하나, 이렇게 결합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요, 파이 결합까지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파이 결합까지 다 생각을 해버리게 내버려 가가지고 이제 혼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 했을 때 지금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sp3인 건가? 라고 착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sp3인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는 친구들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이 s 오비탈과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아자이드 이온 분자에 대해서요, 중심 원자의 혼성화 상태는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해 보게 되면은 여기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결국엔 sp 혼성화를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이 p2는요 파이 결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 좀 구조에 대한 기하 구조에 대한 모형 그걸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결합길이라든가 결합의 안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해 줄 수는 있겠지만 기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관여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시점 38번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혼성화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답은 SP 혼성화가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10점 38번 문제 풀이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점 40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40번 같은 경우서는요, 앞서 얘기했던 10점 38번 문제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가운데 중심 원자에 있는 인에 대해서 혼성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의 중심 원자랑 주변 원자에 대해서 어떠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지 먼저 일단 작성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 친구는 3주기 15족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요. EP까지 다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3S부터 작성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3S, 그 다음에 3P 이렇게 있을 것이다. 설명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플로린은 이제 2주기 17쪽이기 때문에 ES 오비탈이 최애각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EP까지 2주기가. 그래서 작성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구분을 위해서 전자를 색을 초록 색깔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과 플로린에 대한 전자 배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결합을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제 플로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이 홀전자 친구가 인에게 결합을 진행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 플로린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에 대해서 5개의 홀전자를 여기 SP에다가 SP3에다가 전부 다 넣자라고 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쵸? 우린 지금 현재 최대 3개밖에 결합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5개가 있어. 근데 이 5개를 다 결합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3주기라는 친구들은요. P오비탈뿐만 아니라 D오비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 같은 경우에서는요. 3S, 3P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3D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3D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 3D까지 이용해서 혼성화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5개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3S에 있는 홀전자 하나를 뒷친구에다 옮겨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이제 빈 공간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은 우리 어떻게 혼성화가 진행해 볼 수가 있게 되느냐? 일단 S 하나, 그 다음에 p o 비탈 3개, P3, 그 다음에 D 하나. 이렇게까지 혼성화가 진행된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D 4개는 이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이다라고 이제 참고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D 5개들 중에서 여기서 D 하나만 빠져나가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합을 위한 초석을 깔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이 빈자리에다 각각 여기 플로린들을 매칭을 시킬 겁니다. 5개를.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PF5 그러니까 뭐 오플롤이나 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분자에 대해서 결합에 대한 이제 혼성화를 좀 얘기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혼성화를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결합을 형성하게 되더라. 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오비탈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PF5에 대해서 구조를 좀 그려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중심은 당연히 인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X축이랑 Z축이랑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디오비탈 때문에 Y랑 이제 또 다른 그 XY축 다음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들은요, 기하 구조를 설명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삼각 쌍뿔이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삼각뿔이 위아래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각 쌍뿔로 기하 구조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따라서 시점 40번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내의 혼성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얘기해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sp3 디오비탈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은요. sp3d 혼성화다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삼각쌍뿔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단 40번 문제 풀이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점 42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42번 같은 경우서는요, 테트라사이아노 에틸레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안에서 이제 파이 결합과 시그마 결합에 대한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구조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혹시나 싶어가지고 시그마 결합이라는 것과 파이 결합이 어떤 건지 그것만 설명을 하고 바로 답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결합 같은 경우서는요, 쉽게 얘기하면 단일 결합입니다. 아까 앞선 문제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친구는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 결합 같은 친구들은요, 이제 단일 결합을 넘어서 단일 결합에서 추가로 연결된 결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단일 결합보다 좀 더 추가로 연결된 이 결합들을 파이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은 얘는 단일 결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중결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개는 삼중결합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얘기가 어떤 거냐면은 이중결합이랑 삼중결합을 파이결합이라고 얘기를 착각해 보게 되면은 이 자체를 파이결합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단일 결합 형성하고 있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색깔을 칠해 보게 된다면은 파란 색깔로 칠해 볼게요. 파란 색깔을 칠해 보게 되면은 단일 결합은 이 친구가 시그마 결합인 건 맞는데 이중 결합에서는요. 결합 하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결합 하나만 이제 시그마 결합. 3중에서 마찬가지로. 일단 메인으로 연결하는 친구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뭐 얘보다는 얘가 낫겠지? 이 친구.
얘가 이제 시그마 결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 결합은 어떤 거냐면요. 단일 결합을 넘어서 추가로 결합하고 있는 연장성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중 결합에서는 지금 하나 있죠. 시그마 결합이 아닌 다른 결합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파이 결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친구가 파이 결합이다 라고 얘기해 보시면 되고요. 삼중 결합에서는 여기 위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두 개가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이제 단일 결합에서의 시그마 결합 개수와 그 다음에 단일 결합에서의 파이 결합 개수를 이중이랑 삼중도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 한 개 있고요. 이중 결합도 한 개 있고요. 삼중 결합도 한 개 있습니다. 근데 파이 결합에 대해서 개수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단일 결합에는 없고요. 그다음 이중 결합에 한 개 있고 삼중 결합에는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결합에 대한 개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걸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중, 삼중이 파이 결합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에는 시그마와 파이 결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해당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트라사이아노에틸렌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개수를 각각 세어보게 되면은, 일단 시그마 결합 같은 경우서는 지금 여기 있는 결합들 메인 다 한번 세보시면 되겠죠. 잘 안 보이실 분들을 위해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테트라사이아노에틸렌에 대해서 구조를 좀 크게 한 다음에 이제 세어보게 되면은, 일단 시그마 결합 이게 하나 있고요, 두 개 있고요, 세 개 있고, 네 개 있고,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이렇게 해서 총 현재 아홉 개가 있겠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 결합에 대해서 이제 세어보게 된다면은, 일단 사이안기에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각각 두 개씩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덟 개가 있고, 가운데 에틸렌에서 이중결합하고 있는 친구. 까지 합쳐서 총 9개의 그 파이 결합이 있겠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점 42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파이 결합과 시그마 결합 전부 다 9개가 있더라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요. 각각 다 9개씩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랑 파이 결합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꼭 구분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해당 결합들은요. 유기랑 무기에서 많이 언급하는 개념이다 보니까요.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점 42번 문제 풀이는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점 44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44번 같은 경우서는요. 아이오딘 원자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sp3d2로 혼성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음이온 친구를 쓰라고 했는데요. 이때 조건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아이오딘과 플로린으로 이루어진 음이온으로 분자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럼 조건을 일단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일단 아이오딘과 플로린 이 친구로 이제 분자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온으로요. 그 다음에 이때 이 아이오딘이 중심 원자로 존재를 해야 되며, 이때 이 중심 원자에 대한 혼성화 같은 경우서는요 sp3 D2로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때 sp3d2 혼성어로 있어야 된다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음이온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일단 sp3d2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구조가 어떤 식인지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VSEPR 그거 그 이제 우리 AXE 폼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 있다면은 sp3d2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구조를 갖게 되느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얘는 이제 사각쌍뿔, 사각쌍뿔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정팔면체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sp3d2 같은 경우서는 이제 루이스 구조도 같이 좀 그려서 표현해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느낌으로 결합을 진행하고 있더라. 이런 폼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 쌍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식으로는 정팔면체라고도 표현하시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사각쌍뿔이다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으니까 거기 저기 강의나 다른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강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좀 단어가 있으면은 그쪽 단어로 이해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sp3d2 혼성을 만들기 위해 아이오딘이랑 그 다음에 플로린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오딘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이제 3주기가 아니지 4주기 17쪽인 친구여가지고요. 일단 뭐 최각 전자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4주기에 대한 오비탈을 좀 그려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4s 이제 그리고 4p 오비탈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린 같은 경우는 2주기 17쪽인 친구다 보니까 이제 ES, EP 오비탈에서 최각 전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플로린 같은 경우는요, 얘는 이제 주변 원자로 역할을 지어지게 될 텐데, 주변 원자에서 이제 홀전자로 되어 있는 이 친구가 결합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sp3d2에 대한 오비탈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요,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4s랑 4p 오비탈뿐만 아니라 4d 오비탈까지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때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3d 오비탈은 채워져 있지만은 4d 오비탈은 아직 채워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빈 상태로 두면 되는데, 이 4d 오비탈까지 혼성화해서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D2까지 있다라는 거는 지금 4ST에서 여기 2개까지 해서 총 다음과 같이 요만큼의 혼성화가 진행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여러분들은요 음이온의 화학식을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이온이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린한테 음이온을 주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홀전자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이오딘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딘한테 줘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아이오딘한테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게 되느냐, 이제 아이오딘도 마찬가지로 4s 4p 오비탈이 다 채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플로린이 채워질 때랑 아이오딘이 채워질 때랑에 대해서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요, 플로린 같은 경우는요 얘는 d 오비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채워버리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d 오비탈이 채워질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혼자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결합할 필요가 없어서 이러한 이제 결합 분자 형태로 나타내기가 어려운데,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요 d 오비탈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래도 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은 주기 안에서요. 그래서 같은 주양자 수 안에서 비어져 있는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자는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옥텟 규칙에서 벗어나서 디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디오비탈까지 하게 되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음이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오딘이 이제 음이온으로 존재해서 결합을 진행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sp3d2 있잖아요. 여기까지 혼성화를 돼야 된다 했으니까 sp3 그리고 반 나눠서 d2 이렇게까지 혼성화가 돼야 될 텐데, 이때 어떤 식으로 혼성화가 될까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짝에 맞춰서 이제 칸을 좀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전자쌍이 있는 친구들 몇 개, 지금 2칸 비어져 있으니까 2개 옆으로 옮겨 봅시다.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옮겨보게 되면은 S, P3, D2, S, P3, D2 혼성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전자는 다른과 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될 거다. 여덟 개죠. 그렇죠? 좀 더 말하면 8개지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좀 전자 배치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아니면은, 뭐,
전자쌍 중에 되어 있는 거 아무거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자들 남아있는 지금 홀전자들 있죠. 홀성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남아있는 전자쌍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플로린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홀전자 있죠. 이 친구들을 마저 채워주시면 되는데 색깔 구분을 위해서요. 플로린에서 남는 전자를 홀전자를 주황색이라고 치게 되면 여기 있는 지금 아이오딘에 홀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에다가 플로린의 이제 홀전자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4개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아이오딘을 위해서 아이오딘 안에서 그렇죠. 아이오딘 안에서 플로린을 채우기 위해서 sp3d2 혼성화로 만들면서 플로린을 채우기 위해서는 4개가 필요하겠더라 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지금 현재 이 혼성화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 분자식을 써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이오딘은 중심 원자이고요. 플로린 4개 채웠으니까 IF4. 하지만 우린 지금 현재 이 아이오딘이 음이온 상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분자에 대해서는 음이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해당 10.44번에서요. 아이오딘 원자가 sp3d2 혼성화를 갖는 플로린과 그 플로린 화합물 물질 그걸 음이온으로 화학식을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이제 IF4-가 되겠다라는 거 설명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당 10.44번 문제에 대해서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IF4-가 되겠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고요. 해당 이제 분자 화학식에 대해서요. 구조를 그려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되냐면요. 해당 친구 같은 경우는요. 중심 이제 원자는 아이오딘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sp3d2 혼성화니까 이제 사각쌍뿔의 결합 구조를 갖게 될 텐데 여기에서 F가 4개가 있어야 됩니다. F 4개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때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적절한 위치는 이 F들이 다 평면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혼성화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지금 비공유 결합쌍이 2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공유 결합쌍, 비공유 전자쌍 2개는요. 이제 축의 위치에서 이렇게 반발력을 최소화시키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분자에 대해서 좀 기하 구조도 얘기해 보게 되면은 평면 사각형이 되겠다라는 것도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X4E2라는 이제 평면 사각형 폼으로 존재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도 마저 설명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 풀이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IF4-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44번 문제 풀이를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0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0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좀 설명하기가 너무 현학적이니까 짧고 빠르게 바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50번에서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헬스 법칙 같은 걸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두 개의 H가 수소 원자가 있으면은 반응을 해서 수소 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적으로는 이제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이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진행됐을 때 내려가는 거는 당연히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돼야 될 텐데 무조건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얘기해 보게 되는데요. 일단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정답은요. 이제 우리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입니다. 결론 얘기해 보게 되면은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이에요. 우리 전자 쌓을 때 이제 전자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100%는 당장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그나마 좀 파울리 베타 원리 안에서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오비탈에서 전자를 채우게 될 때 전자 채울 때 전자쌍을 채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자쌍을 채우게 되는데 이때 이 전자쌍은요. 같은 스핀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스핀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스피드 상태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전자를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쵸? 1S에서. 근데 다른 수소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S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결합하게 됐을 때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얘들 만약에 만나게 됐을 때 형성하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네 가지로 위랑 윗방향, 그 다음에 윗방향, 아랫방향, 그 다음에 아랫방향, 윗방향, 그리고 둘 다 아랫방향.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얘 위 친구랑 아래끼리만 있는 친구들은요, 우리가 전자쌍에서 서로 다른 스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미비가 됩니다. 그래서 결합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합을 진행하게 됐을 때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반응하게 되더라라는 거. 서로 다른 스핀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00% 미만이 아니게 되는 이유는요, 이런 친구들은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더라. 하지만 얘들을 뒤집으면 되잖아요. 말하게 되면 맞아요. 뒤집으면 할 수 있죠. 하지만 뒤집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당장 해보자라고 했을 땐 100% 당장까지 얘기해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얘들 뒤집으면 충분히 가능은 하다. 그래서 확률은 높기는 해요. 근데 100%딱 100%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돌아와서 10.50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왜 안 되냐? 전자쌍을 채울 때 서로 다른 스피 상태여야만 하기 때문에 같은 스핀상으로는 반발력이 존재해서 할 수가 없게 되더라.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빠르게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10.50번 문제 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2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2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Li2랑 Li2 플러스, Li2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얘네들에 대해서 안정도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분자 궤도 함수 에너지 준위 도표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분자 궤도 함수에 대해서 한번 각자 한번 싹 다 그려보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준이 되는 Li2 이 친구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 양 옆에 리튬들이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리튬 같은 경우서는 이제 ES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S, ES 이렇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 분자 궤도 함수를 그릴 때요 공간 충분히 남기고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거 생각보다 공간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널널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S들끼리 만나게 됐을 때 결합과 반결합 오비탈이 만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위아래로 형성이 되겠더라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결합 1S 그 다음에 이거 정말 반결합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반결합 존재하는 친구 하나 그 다음에 ES 오비탈로 마찬가지로 결합을 나타내고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반결합을 나타내고 있는 친구 이렇게 각각마다 분자 궤도함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주기 1쪽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전자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색깔 구분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ES 쪽에서는 아래쪽부터 차례대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진행하게 되겠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Li2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자 배치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이제 Li2 플러스랑 Li2 마이너스가 있게 될 거거든요. 이때 Li2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자 하나가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i2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자를 하나 더 추가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자 궤도 함수에 반영을 해보게 된다면은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전자 하나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 하나를 제거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i2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반결합 쪽에다가 전자를 하나 또 넣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제 안정도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나열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나열을 해보시면 되느냐, 그 결합 차수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안정도를 결정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안정도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중에서 결합 차수를 이용해 볼 겁니다. 결합 차수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결합 차수 같은 경우는요,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제 체외각 전자 쪽에 체외각에서 체외각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결합 차수, 결합 오비탈에 있는 전자에다가 반결합에 있는 오비탈 분자 궤도함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자 수를 뺍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왜냐면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얘들도 다 더해야 되는 건 맞아요. 밑에 있는 이 친구들도 다 더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차피 다 채워져 있다라면 상쇄가 된단 말이에요. 상쇄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밑에 다 채워져 있는 밑에 있는 친구들은 굳이 계산에 포함할 필요가 있겠냐 싶어요. 괜히 머리만 복잡하기 싫이. 그래서 안찍 덜 채워져 있는 체각들끼리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당연히 결합 차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안정하겠죠. 높을수록 결합력이 올라갑니다. 결합력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안정도가 더 크겠다라는 거. 쉽게 잘 안 끊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i2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Li2 같은 경우는 지금 얘들 다 빼게 되면은 이제 지금 결합 오비탈에 있는 전자 쌍만 있기 때문에 2-0 그렇게 해서 결합 차수가 2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i2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결합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 그래서 1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Li2 마이너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결합 오비탈 전자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지만은 하지만 반결합에도 하나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루모 오비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루모에서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을 해서 빼가가지고 하나가 남게 되더라. 그래서 결합 차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Li2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같은데 Li2 그냥 이제 중성일 때에 대해서 결합력이 더 높겠다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상태에 대해서요, 이제 안정도를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안정도가 비슷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고, Li2가 가장 안정도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해당 이제 10.52번 문제에 대해서요, 이제 안정도 증가하는 순서대로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부터 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Li2 플러스와 Li2 마이너스가 같을 것이고, 그다음에 Li2 그냥 중성 세트로 있는 것이 가장 안정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따라서 10.52번의 답은 이런 식으로 Li2 플러스와 Li2 마이너스는 같고 Li2가 더 크다라고 설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결합차 수에 대한 영향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결합차 수만으로 이제 결정 짓는다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합차 수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52번 문제 풀이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0.54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4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B2 플러스가 있는데요. 두 화학종들 중에서 결합 길이가 더 긴 친구가 누구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결합 길이가 더 기냐라는 말은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보게 되면은 결합 차수가 작은 친구가 누구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합 차수가 작은 것은. 왜냐면 우리가 결합이 이제 다중결합으로 갈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합 길이가 길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결합에 대한 이제 정도가 작다. 살짝 좀 더 뭐랄까 결합수가 작다라고 얘기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결합 차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 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여러분들은 분자 궤도 함수 이론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애들에 대해서 그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간 만들어 두시고 그려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붕소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이 13족인 친구기 때문에 일단 비트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붕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S, 2S, 2P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된다는 거. 조금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1S, 2S, 2P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붕소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구분을 위해서, 구분은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일단 그대로 까만색으로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어 보게 된다면은 1S 같은 경우에는 결합과 반결합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고, 2S도 마찬가지로 위랑 아래 존재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2S, 이제, 붕소,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데요. 붕소랑 탄소랑 질소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은 MO 이론에 대해서 분자 궤도 함수 이론에서요, 예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예외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ES의 반결합 오비탈과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결합 EP에 대한 얘네들에 대한 갭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얘네들의 이제 에너지 오비탈에 대한 반발력 때문에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EP 오비탈에 대해서 분자 궤도 함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내 쌍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시그마 결합 있는 친구랑 파이 결합에 있는 거 두 개, 이렇게 해서 세 개 나눠주고, 또 그 다음에 반결합, 그 다음에 또 반결합, 시그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때 이제 붕소랑 질소랑 탄소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이 시그마 결합, ES에 대한 시그마 반결합이 대랑, 그 다음에 EP 오비탈에 있는 이 시그마 결합, 이쪽 부분이 갭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갭 차이가 그 차이가 이 두 오비탈에 대한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적어가지고요. 여기서 반발력이 발생입니다. 반발력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이 EP 오비탈이 밀려나게 됩니다. 얘가 위로 밀려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리게 되느냐?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결론적으로는요. 가운데 있는 것만 그릴게요. 가운데만 그려보게 되면은 어 시그마 1s 그 다음에 시그마 반결합 1s 그 다음에 시그마 2s 시그마 반결합 ES긴 한데 기존보다 좀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밀려나가가지고 여기서 반발력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밀려나게 되고요. 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돼요. ES 반결합.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여기서 시그마 EP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은 얘가 밀려나서 이래서 공간 좀 크게 해야 돼. 진짜. 얘가 밀려나서 파이 결합. 파이에 대한 결합 오비탈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파이 반결합. 아, 파이 반결합. 그 다음에 시그마 반결합.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B2에 대한 이제 분자 궤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붕소랑 탄소랑 질소 같은 경우서는요. 여기가 역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역전이 된다라는 거. 반발력이 발생해 가지고 여기서 역전이 됩니다.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거.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좀 말 좀 바꿔야겠네. 여기서 반발력이 발생하게 돼서 역전이 되게 되는데 이때 역전은 어디서 일어나게 되느냐? 얘는 그 얘랑 얘와 얘가 둘 사이에서 역전이 일어나게 되더라. 서로 바뀌게 되더라, 위치가.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전자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자를 채워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1S들은 다 채우고요. 그 다음에 2S도 마찬가지로 다 채우고요. 2P인데 원래 같았으면은 이 시그마 2P에서 쌍으로 이루어졌어야 했지만은 하지만 역전이 돼서 2파이에서 각자 이제 일단 색깔로 이렇게 칠해보게 되면은 얘들이 각자 한 쌍씩 오비탈의 자리를 하고 있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B2가 결합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B라든가 붕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질소 이 친구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B2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B2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전자 하나를 빼야겠죠? 전자를 하나 빼버리게 되면은 여기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 이 오비탈, 파이 결합 오비탈이 2P에서 전자 하나를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결합 길이가 더 기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돌아와서 그 결합차 수가 더 작은 애가 누군지 찾아보라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게 되면요. B2에 대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결합차 수 위에다 좀 쓸게요. 결합차 수를 구해 보게 되면은 B2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ES까지는 다 채워져 있네요. 그렇죠? ES까지는 다 채워져 있으니까 얘들은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만 계산해 봅시다. 위에 있는 친구들만. 그러면 파이 결합 쪽에 있는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결합 오비탈에 있는 전자 두 개 빼기 그 다음에 반결합에 있는 건 아예 없죠? 반결합에는 아예 없으니까 2 빼기 0은 2가 되겠더라 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B2 플러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얘는 전자 하나를 뺐으니까 1-0 1이 되겠더라. 그래서 둘 중 이제 결합 차수가 가장 적은 친구는 B2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 누가 더 기냐라고 하게 되면은 B2가 더 길 것이다 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10점 54번 문제에 대해서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둘 중 누가 더 기냐라고 하게 되면은 B2가 더 길 것이다 라는 거 설명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분자 궤도 함수를 그려보게 됐었을 때 결합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형성하게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결합 차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B2가 더 값이 작기 때문에 길게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유추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분자 궤도 함수에서 이게 분자 궤도를 그릴 때요. 이거 그릴 때 붕소랑 탄소랑 질소가 있을 때는요. 이거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주의해 주세요. 특히 이제 아마 대학교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이제 탄소랑 일산화탄소 얘에 대해서 분자 궤도함수 막 그리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에 대해서도 당연히 탄소가 들어있을 테니까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얘네들은 갭이 낮다 보니까 오비탈들에 대한 갭이 낮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력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억가라면 억가다라는 거.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시면서 분자 궤도함수 학습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해당 이론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무기화학에서도 많이 쓰는 개념이다 보니까 지금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4번은 다음과 같이 B2가 되겠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8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진 않는데요. 노가다가 조금 심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산소 분자가 있고요. O2 그리고 O2 플러스 O2 마이너스 O2 E 마이너스가 있네요. 좀 너무 많아가지고 쓰기가 좀 귀찮기는 한데 일단 이 네 가지 화학 종들에 대해서요. 상대적 안정도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안정도를 비교해보자. 결국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원자들이라서 에너지 갭스로 에너지 차이로 비교하는 거는 무리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은 결합차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합차수를 하라고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결국엔 여러분들은 MO 이론을 그리셔야 됩니다. 분자 궤도 함수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또 노가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차례대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차례대로 그려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요. O2만 먼저 그릴게요. O2 그리고 여기서 나오게 되는 분자 궤도 함수를 쪼개서 각자 좀 나름대로 편하게 뒤에 있는 것들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소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되면은 산소는 이제 2주기, 16조기인 친구이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분들은 1s, 그 다음에 2s, 그리고 2p 오비탈을 그려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분자니까 맞은편에는 같은 원자가 있을 거다라는 거. 오, 깜짝아. 있을 거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1s 같은 경우에서는 시그마 결합, 결합, 반결합. 2s도 마찬가지로 결합, 반결합. 자, 이제 이 P인데, 얘가 좀 쓰기가 쉽네요. 얘는 역전 없습니다. 붕소랑 탄소랑 질소만 있기 때문에요. 산소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그마 파이, 그 다음에 파이 시그마. 그렇게 해서 각자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1s 반결합, 2s, 2s 반결합, 그 다음에 피오비탈, 그 다음에 반결합, 그리고 반결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노가다가 좀 진짜 심한 거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할 때 공간 진짜 많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공간 진짜 많이 잡아먹어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 전자도 한번 채워보도록 할 건데요. 피오비탈, 이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쪽이다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전자쌍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각각 다 분자 궤도 함수에다가 채워보게 되면은 일단 ES까지는 다 채워질 거예요. 그렇죠? ES까지는 다 채워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오비탈에 대해서 한번 분자 궤도 함수를 좀 채워보도록 할 건데 일단 시그마는 한번 채울 거고요. 그 다음에 피오비탈도 딱딱 딱딱 채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도 반결합도 하게 될 텐데 반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전자들 이 친구랑 이 친구 얘들이 각각 하나씩 먹으면 될 것 같네요. 홀전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각자 양옆에서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분자 궤도 함수로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O2 플러스, O2 마이너스, O2 E 마이너스 얘네들에 대한 상태도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하나 빼면 되고 마이너스는 전자 하나를 추가하면 되고 E 마이너스는 전자 두 개 추가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각각 그냥 빼고 추가하고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과제에다가 써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기로 작성을 해야겠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돌아와서 이제 얘가 O2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얘가 O2 플러스라고 해볼 거고요. 얘가 O2 마이너스,
O2, E 마이너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추가하게 됐을 때, 추가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 O2, E 플러스는 여기 하나를 지워주시면 돼요. 전자 하나를 빼서 파이 반결합에서 결국에 하나, 홀전자 하나만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홀전자였던 곳에서 이제 쌍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2, E 마이너스는 당연히 반결합, 즉 홀전자 두 개를 각각 다 전자쌍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존재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를 설명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네 가지 화학 정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결합 차수를 계산해 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왜냐면 우리가 상대적 안정도를 봐야 되다 보니까 결국엔 결합 차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합 차수를 계산해 보자 라고 하게 됐을 때 O2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결합하고 있는 전자에 대한 개수 빼기 반결합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 그래서 결합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는 이제 6개가 있네요. 6개에다가 여기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 빼기 2 하면 되겠네요. 그쵸? 6 빼기 2는 4가 되겠구나 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O2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얘는 6개가 이제 결합을 존재하고 있지만은 반결합으로는 하나가 있겠구나. 그래서 6-1 5가 되겠다 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O2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인데 반결합이 지금 현재 3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O2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6 빼기 3에서 3이 되겠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2E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인데 반결합은 4개가 있으니까 O2E 마이너스는 6개에서 4를 빼가가지고 얘가 남게 되더라.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결합차수를 세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가장 작은 애가 E 마이너스겠네요. E 마이너스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중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점점 결합차수가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말은 결합차수가 가장 높은 O2 마이너스, O2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안정하겠구나라는 거를 설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적 안정도를 비교해 보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게 되냐면요. 상대적 안정도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순서대로 써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O2 E-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O2 플러스가 가장 안정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자기성, 반자기성도 설명을 하나 되어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자기적 성질을 지적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반자기성이랑 상자기성에 대한 차이는요. 반자기성은요. 이제 홀전자가 없을 때예요. 홀전자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자기성은 홀전자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위아래로. 홀전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홀전자가 있으면 상자기, 홀전자가 없으면 반자기. 그래서 각각 비교해보게 되면은 이제 O2는 홀전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상자기성이다.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O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홀전자 있죠? 아직 홀전자가 있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상자기성입니다. O2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홀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상자기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O2E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다 전자쌍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얘는 상자기성이 아닌 반자기성이 되겠다라는 거 설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점 58번의 문제에 대해서요, 정답을 얘기해 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어디 있어? 10점 58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일단 안정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O2E-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 O2, O2 플러스 순으로 안정도가 증가하겠구나라는 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게 되면은 결합 차수에 대해서도 설명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지금 현재 결합 오비탈에 대해서 전자를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반결합에 대한 개수로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 반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밀려나기 때문에 불안정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반결합에 대한 전자가 가장 좋은 O2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안정할 것이다라는 것도 설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결론적으로 결합 차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긴 해요.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해 보게 된다면 반결합에 대한 전자 개수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뭐 잘 설명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적 성질을 지적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O2는 상자기성, O2는 상자기성, O2 플러스는 상자기성. 그러니까 세 개 다 상자기성인데 마지막에 O2 E-만 반자기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적 성질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적해 볼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점 58번 문제 풀이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점 60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60번은요, 제가 이제 앞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BCN에 대한 예외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단일 결합은 모두 이제 시그마 결합이고 이중 결합은 거의 시그마랑 파이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근데 예외가 있대. 그 이유에 대해 그 예외가 어떤 건지 설명해 보라라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일 결합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결합이 하나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 결합이라든가 그 이상 같은 경우서는 일단 시그마를 일단 먼저 채운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제 파이 결합, 얘들의 이제 결합이 진행되면서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외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붕소랑 이제 탄소, 얘네들이 왜 예외 예시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붕소랑 탄소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붕소, 탄소, 질소, 얘네들이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얘들 같은 경우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일단 일찍 얘기해 볼게요. 일단 먼저 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왜 예외인지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B2, C2, 그다음에 N2의 경우 얘들은 이제 시그마 중에서도요. 시그마에서 ES에 있는 반결합과 그 다음에 시그마 EP에 대한 이 오비탈에 대한 에너지 갭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반발력이 인해서요. 반발력으로 인해 시그마 EP와 그 다음에 파이 결합에 있는 EP가 역전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B2랑 C2 그리고 N2 같은 경우서는요. 원래 우리가 EP 오비탈에 대해서 얘기해본다 했을 때 S까지 같이 얘기해야겠구나. 역전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ES와 그 다음에 EP 오비탈을 얘기해본다 했을 때 얘들은 그 결합을 분자 궤도 함수를 만들 때 반결합 결합 이렇게 결합과 반결합이 만들어지고 특히 EP 오비탈 같은 경우서는 원래 밑에 결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결합 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처음에 이런 구도가 맞기는 해요. 원래 처음에 이런 구도가 맞기는 한데 여기서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이 시그마 EP에 대해서 이 에너지 갭이 굉장히 낮아요. 얘들에 대해서. 얘가 낮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나 너 싫어. 그래서 저리 가. 해가지고 밀쳐져요. 밀쳐져 가지고 얘도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 EP 오비탈에 있는 이 p 오비탈이 이 시그마 오비탈 있죠. 얘도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게 될 때 얘를 제치면서 올라가게 돼요. 제치어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 얘네들이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반발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ES에 대한 시그마 반결합은요 좀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얘가 올라가게 되면서 파이와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위에 이렇게 쭈루룩 있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p 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때요. p 오비탈에서 이렇게 막 전자를 채우게 됐을 때 낮은 것부터 싸움 원리에 의해서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차례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시그마 EP에서 했었어야 됐지만은 지금 현재 파이보다 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p 오비탈에 의해서 형성된 분자 궤도 함수들 중에서는 현재 BCN 같은 경우에선 파이가 가장 낮게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전자를 채워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여기다가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그마 쪽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파이 오비탈에다 해야 됩니다. 파이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해야 되더라. 그래서 얘들이 결합을 한다고 했었을 때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BCN 같은 경우에서는 파이 결합을 먼저 하게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실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BCN이 있는데 이 BCN들은 역전 때문에 이게 결합할 때 파이부터 먼저 하게 된다. 그런 예의가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점 60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정답을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BCN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EP 오비탈에 대해서 분자 궤도 함수가 형성하게 됐을 때 얘들이 역전하게 되더라. 이 시그마 EP가 파이 오비탈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돼가지고 역전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전자를 채운다고 했을 때 시그마 오비탈이 먼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파이 오비탈이 먼저 채워지게 되면서 파이 결합을 먼저 하게 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문장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제 제가 적었던 내용 있죠. 이걸로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글만 써보는 것보다는요, 궤도 함수를 같이 그리시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베스트는 여러분들 이제 B2랑 C2의 이제 분자 궤도 함수 있죠, 그림. 이거를 그냥 그려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다시 한번 써먹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넘겨보시는 것보다는요,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서 역전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점 60번까지 해서 10장에 있는 연습 문제 풀이 그래서 한번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점 60번 문제 풀이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